안녕하세요. 범브라운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강행, 그리고 기술주 투매, 거의 가격을 던지듯이 꽁무니를 빼고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결국 나스닥은 2.78% 대대적인 폭락을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5,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59%,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78% 정도 하락을 했죠. 거의 대공황 상태 오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공포 분위기가 만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표를 보더라도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거의 지하실을 파들어가고 있죠. 무슨 굴착기 동원해서 순식간에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트럼프가 경제 대공황의 문을 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공포 심리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을 탈출한 자본 궤적들이 죄다 서학개미로 돌변해서 미국 주식시장 쪽으로 엄청난 자본력을 때려 부었는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지난해 20% 이상 올랐던 미국 증시의 그 여파, 오히려 더 마이너스 20%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급속도로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빨리 반등을 시키지 못하면 지지율 상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그런 어떤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한 달 상간에 지지율이 한 10% 더 빠졌다고 그러죠. 그만큼 미국 중산층 주식 가상화폐 그 시장에 거의 70% 이상의 자본에 묻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날아가다 보면 앞으로의 트럼프의 행보는 상당히 제약이 걸릴 가능성 높다. 지금 엄청난 관세 드라이브를 지금 걸면서 지금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굉장히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3월 4일에 유예할 것 같았던 그 분위기 뒤집어 엎어버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실시하겠다라는 확정적인 말을 던지자마자 어제 나스닥이 완전히 그냥 벌러덩 들어 누워버리는 그런 어떤 이 자본시장의 위기감 팽배해져 가고 있고요. 멕시코, 캐나다도 25% 관세 똑같은 날 집행하겠다. 마약 문제 진전이 없어 보이니까 무조건 관세로 매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는데, 이거 줄다리기 싸움이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트럼프의 지지율, 정치적 행보, 그리고 경제적 약세 현상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가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또 부메랑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 계속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스탠스를 지속하게 된다면 나스닥은 끝없는 추락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반도체 지수가 지금 완전 폭탄을 맞았죠. 어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SML 엄청나게 지금 하락률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양자 컴퓨터 작년 말만 해도 엄청난 장밋빛 전망을 드러냈었는데 1, 2월 들어서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굉장한 지금 후폭풍이 전망이 되고요. 왜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거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 시장 그 가격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잘 보신다면 틈새를 발견하거나 우회로로 피해갈 수 있거나, 또는 관망세를 어느 시점까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딱 나름대로의 포인트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은 완전히 지금 대외 변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아파트 시장 자체였던 자체 경쟁력이라는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8.5% 빠졌잖아요. 테슬라 3%.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종목이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서학개미에 올라탄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미국 주식 존버만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트럼프는 지지율 때문에
아마 이런 하향세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할 겁니다. 금융시장 다시 부양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아마 뭐 파월을 해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내리고 그와 동시에 이 자본시장의 어떤 부양을 꾀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급등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건 당연하고요.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다시 주식과 가상화폐는 엄청난 속도로 빠지는 조정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잘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시장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 본격적 양털 깎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환율 1450원까지 껑충 뛰었어요. 142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 덜컹거리고 지금 국채금리 또 미국의 금융의 대변동 현상이 일어나니까 금 쪽으로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은 강달러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고스란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물가 부분에서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10%씩 오르면 물가가 1년 뒤 0.5% 껑충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장보기 공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가장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시장 지금 강남 상고가 엄청나게 오르니 들썩들썩 거리니 서울 아파트가 급등하느니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경제 현상을 바라보면 이거 다 신기루야. 고스란히 한꺼번에 증발될 수밖에 없는 잡히지 않는 상승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금값 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농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금 쪽으로 더욱더 자본력이 집중 포화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대신 주식과 함께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이 상반기만 해도 1억 6천 간에 2억 간에 그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1억 2천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이더리움, 리플 역시도 엄청난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도지코인, 밈코인 역시도 약세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당초 약속했던 가상화폐 대통령이라는 아이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털 깎기에 주의하시라. 일단 자본이 훅 빠지고 헐값에 사들이는 그런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재편될 수가 있습니다. 자본 빼고 헐값에 사들이는 흐름, 분명히 아파트 시장에서도 쎄한 느낌이 드는 것마저 감지를 할 수 있고요. 아파트 시장의 이 약세는 지금 이 기존의 이 강남 3구의 이 상승 반등 현상을 계속 부스업시키는 토지 허가구역 제도를 약간 빗장을 풀면서 이 아파트 단가를 살짝 끌어올리는 듯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외적 자본 변수에 의해서 이게 한국 아파트 시장은 계속적인 급락 현상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이 고점에 잘못 올라탔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금융시장 혼조세 잘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늘 우회로를 생각하시라. 빈틈을 바라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부장이 있었는데 여기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체적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3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 한강비가 거의 영구조망이라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멋진 한강비를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쫙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망권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기초작업 다 하고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언덕에 살짝 올라가서 보더라도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10층 이상이면 굉장한 어떤 조망을 자랑을 할 수가 있겠죠. 5구제곱으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는데 5구 AB에서 3세대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당초 5구제곱이 추정 분양가가 8억 7천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 당시에는 9억 5천만 원,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청약 경쟁률이 283대 1을 찍었었습니다.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레미안 트윈파크 같은 경우 5구제곱이 13억 8천, 거의 매물은 15억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8, 9억 정도면 충분히 6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겠고요. 일단 또 여기 매물로 나온 뭐 가격들이 16억까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앞으로 더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단단한 그런 어떤 이 수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세가는 20평대가 7억 4천. 뭐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한 9억 정도 된다고 치면 잔금 치를 때 어느 정도 그 잔금을 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실입주수에 보면 뭐 5구제곱 같은 경우는 잔금 시 필요자금이 1억 2천 정도. 또 전세로 세팅하자면 내 돈 뭐 현금 박치기 하자면 1억에서 한 2억 사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입지가 뭐 워낙에 좋기 때문에 노량진역 가깝고요. 노들역도 가까워서 상당히 또 입지적인 어떤 선점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단지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분양 한강뷰 조망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5구 타입 평면으로 보시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3개, 드레스룸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탑상형도 역시 뭐 아주 뭐 무난하게 평면도가 나온 것 같죠. 침실 3개,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뭐 드레스룸이 없네요. 다용도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공공분양, 특별히 무순위로 나오는 부분들은 틈새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뭐 토제 해제 때문에 강남 집값 불붙었다는데 이거 신기루 현상입니다.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 높고, 뭐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이 아파트 값에 비하면 뭐 이거 굉장히 어떤 단기적 이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어찌 보면 털어내기 물량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 호가를 받쳐주는 매수세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호가만 오르면 뭐해? 아니 가격표만 바뀌면 뭐하냐고. 사줄 사람이 없는데. 고스란히 잘못 물리면 털어내기 물량, 설거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집값 불붙었다? 호가세 불붙었지. 누가 이거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호가세 잡아줄 사람 없는데요. 대외 변수에 가장 크게 영향받을 자산시장이 바로 아파트 시장이에요. 70%의 자본이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에 묻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황금성이 너무 떨어져. 빨리빨리 어떤 위기감이 찾아오면 아파트 내놓고 그 아파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데, 아파트도 결국엔 양털 깎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헐값에 다 그냥 사들일 만한 어떤 큰 손들이 기존 물량 다 털어내고 자산시장 넉다운 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구도의 재편, 또 뭔가 환골탈태를 시도할 수 있는 뭐 큰 느낌의 어떤 자산 이동의 대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서울 매매가가 지금 뭐 뱃머리가 이렇게 탁 하고 코브라가 고개를 반짝 드는 것처럼 올라서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 굉장한 어떤 매매 시장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전국 매매는 다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서울 매매만 지금 서초, 강남, 송파만 살짝 올라가는, 이게 호가세입니다. 호가세. 매매 실거래가에서의 어떤 단편적 이 거래가만 지금 살짝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매물 추이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93,000건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82,000건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달 상간에 93,000건, 10만 건까지 지금 육박할 가능성 높은데 그만큼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매물량이 지금 폭주가 되고 있는데, 결국 강남 상구의 이 상승 반등 효과는 원맨쇼다. 절대로 혹하다가는 훅 갑니다. 틈새만 노리셔야 되고 공격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계시라. 왜? 뭐 우회로나 틈새나 여러 가지 사이사이에 뭐 가성비 있는 곳들은 뭐 딱 포인트를 잡으면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잡으시되, 항상 디펜스 할 수 있는 좀 방어적 자세를 좀 가지셔야 돼요. 존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가장 저점의 집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큰 시기입니다. 2025년도가. 그만큼 자본시장이 대변동이 일어나고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게 될 자산시장의 대가격 조정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그런 2025년 시기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부동산 키래커처, 계속적으로 뭐 강남 상구 집값이 오른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명 안 되는 매물량 폭주,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지금 시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강남 상구가 뭔가 급격한 회전력으로 매물량 딱 내놓으면 뭐 올려놓은 가격표만큼 딱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주 단편적 거래들만 지금 가격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이거 자칫 착시 현상 뭐 갇혀가지고 내가 고점에 집을 딱 물어버리면 오히려 자산시장의 해체와 재편이 시작될 2025년도에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부지 같은 그런 어떤 공공분양들, 무순위 물량들, 또 틈새, 또 경매물건들 잘 이모저모 살펴보시면서 선택지 넓히시면서 좀 방어적 자세로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운 복도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